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오늘 빅히트 하락 뉴스로 도배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기사들, 그리고 적정 주가가 얼마일까, 그리고 왜 떨어진 걸까, 이거를 좀 알아보면은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뉴스를 봤더니 뭐 오늘 지금 경제 1위, 2위, 3위, 4위, 10위가 다 빅히트에 관련된 뉴스들이었어요. 히트 칠 줄 알았더니 초보 개미가 무덤이 됐다, 이런 것도 있었고, 당연히 사람들은 상한가를 잡았으니까는 오를 줄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 거야?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당연히 사면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사면 올라야 되냐라고, 꼭 그렇게 올라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말하고 싶은데, 그동안은 그냥 뭐 공모주를 사면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사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좀 단순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 뉴스 봤더니 뭐 환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무슨 환불이야? 라고 하면서 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환불해 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설마 하면서 지금 이야기들 읽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이제 뭐 종목 토론실 갔더니 이런 얘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지금 빅히트 주식을 30만 원에 샀는데 이게 지금 돈이 이틀 뒤에 빠져나가니까, 뭐 돈이 빠져나가기 직전에 증권사에 전화해서 막 사정사정하면 뭐 환불해 준다. 그러니까 막 전화하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게시판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하는데, 지금 그거 보고 이제 기사를 이해한 거죠. 아, 지금 되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건데,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뭐 물건을 사면은 뭐 환불이 되는 거, 이런 개념은 이해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투자예요. 물건을 산 게 아닌,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이건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는 모든 책임이 내가 손가락을 누르는 순간부터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뭐 물론 환불 개념이 있겠죠. 사서 팔면 우리 손절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내가 손해본 금액만큼은 해야 되겠죠. 뭐 그럼 내가 투자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 환불해주고, 그럼 주가가 오르면 증권사가 저한테 전화해서 올랐으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전화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투자라는 세계는 굉장히 냉정한 겁니다. 빅히트 주가 하락 이유를 좀 볼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모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13만 5천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공모가가 낮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제 SK바이오팜이라던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좀 공모가를 생각보다는 낮게 했어요. 뭐 물론 싸게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모가라고 하면은 조금 굉장히 좀 버블을 일으킨 상태에서 할 줄 알았는데, 좀 버블을 덜 일으킨 상태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더블의 상한가에 뭐 그 다음날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보다 싸게 분양했으면 먹을 게 많겠죠. 반대로 이제 공모가가 굉장히 비싸게 됐어요. 이 정도까지 먹을 줄 알았던 시세가 정해져 있는데 이만큼의 분양을 한 겁니다.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은 먹을 게 거의 없죠. 그러면 그만큼 상승 여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부동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이 지역의 새 아파트는 뭐 평당 얼마다라는 시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로 아파트가 분양한다라 해서 기대를 했어요. 왜? 시세보다 낮게 분양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분양가를 까봤더니 거의 시세랑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건설사는 이익이 증가하는 거고 청약 당첨자는 이익이 없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공모가가 높게 형성되면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당연히 창업주가 이익을 보겠죠. 최대 주주가. 그러면 당연히 누가 손해를 봐요? 이 주식을 공모해서 당첨받은 청약 당첨자가 그만큼 먹을 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뭐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고 지금 주가가 20만 원을 하니까 그래도 50% 정도의 수익은 거뒀겠죠. 하지만 상장한 직후에 막 34만 원에 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비명을 지르고 있겠죠. 그럼 공모가가 비싼지 안 싼지 어떻게 알면 되냐면,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 대비 이제 펄하는 개념이 있는데, 동종업계의 펄을 보면 됩니다. 보면은 JRP가 퍼가 36이고요. SM이랑 YG는 작년에 적자가 나서 펄을 구할 수가 없는데, 2018년 이익을 기준으로 봤더니 SM이 31, YG가 51이 나와요. 그럼 YG가 굉장히 고퍼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SM이 굉장히 저퍼를 유지하고 있고. 그럼 빅히트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몇인가 봤더니 오늘 종가 기준으로 94입니다. 34만원에서 떨어져가지고 퍼가 94예요. 그럼 뭐
상장할 때 이미 벌써 13만 5천 원이라는 게 퍼가 60 가까이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34만 원 찍을 때는 뭐 퍼가 170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게 비싼 상태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순이익 대비 퍼로 봐도 이 정도인데 EB, 에비따라 그래가지고 이 법인세 전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기업 인수할 때 많이 쓰는 공식인데 이렇게 보면은 뭐 JYP, SM, YG가 한 11 정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빅히트가 한 44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공모를 한 거예요. 왜 비싸게 공모를 하겠냐? 당연히 창업주는 비쌀 때 내고 싶겠죠. 뭐 창업주가 손해보고 싶지는 않잖아요. 내가 돈 벌려고 공모를 한 거지 뭐 누구들 도와주려고 하는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격, 특히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주가가 비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넣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창업주는 주식이 공모가 되면서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된 거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익이 적게 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공모주 눈치 게임이 벌어졌었어요. 우리 7월에 상장했던 SK 바이오팜이 이제 2020년 공모주 대여 중에 첫 번째였었는데 첫날 더블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첫날 더블의 상한가를 가서 26만 9천 원, 그리고 다음날 상한가 가가지고 26만 9천 원까지 갔죠. 이게 아마 공모가가 4만 7천 원인가 그랬었죠. 4만 9천 원이었나?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가지고 엄청난 수익이 났겠죠. 그 뒤부터는 좀 다시 하락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한 15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모가에서 우리가 처음에 시세는 높게 올라가요. 기대 심리 때문에 높게 올라갔다가 결국은 가라앉더라.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이제 눈치 게임을 보는 거죠. 아, 공모주라는 거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중에서 팔고 나오는 사람이 승자구나라고 이제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바이오팜은 3일 동안 올랐어요. 더블, 상한가, 상한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24,000원에 상장해가지고 첫날 더블의 상한가를 먹어서 6만 얼마 되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가가지고 89,000원까지 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더블 상한가, 그러니까 이틀 동안 오른 거죠. 이틀 올랐습니다. 그럼 SK 바이오팜은 3일 올랐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이틀 올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또 불안해요. 왜? 89,000원 찍고 나서 주가가 지금 뭐 4만 얼마 이하로 내려와 있잖아요. 4만 원대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거죠. 아, 그냥 어쨌든 3일 안에 팔아야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이틀 동안 올랐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빅히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첫날, 둘째 날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이틀 동안 올랐으니까 빅히트는 하루 만에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거죠. 3일, 2일, 하루. 그러니까 공모주에 대한 호흡이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눈치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장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SK 바이오팜 상장했을 때의 시장의 분위기랑 카카오 게임즈 상장했을 때 시장의 분위기, 빅히트가 상장했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선, 부양책 불발 이런 것들 때문에 장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공모가 시작했기 때문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열기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공모가 해서 결국은 공모주도 어떤 증시의 분위기 안에 좀 편승되어 있다. 그럼 증시가 분위기 좋을 때 공모 상장을 하는 애들이 주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연말은 어떻게 될까요? 뭐 연말에 장이 더 나빠진다라고 하면 이 이후에 상장하는 것들은 더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이제 점점 눈치 게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빅히트도 주가 하락 이유의 가장 큰 세 번째는 뭐냐면 BTS 의존도라고 볼 수 있는데 빅히트의 창업주는 이제 방시혁 회장입니다. 이거를 삼국지로 치면은 총나라로 볼 수도 있어요. 총나라가 인재가 좀 부족했잖아요. 총나라의 창업주는 유비예요. 방시혁과 유비. 뭐 이렇게 견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을 보자고요. 빅히트의 핵심은 BTS입니다. BTS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로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럼 총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핵심이었냐? 제갈량이었죠. 제갈량이 있을 때까지는 삼국지에서도 굉장히 총나라가 상대방을 두렵게 할 수 있는 나라였었어요. 하지만 제갈량 사후부터는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빅히트 같은 경우는 BTS 인기가 절정인 상태예요. 그러면
주가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는 게 주가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인기가 절정인 건 모두가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BTS 다음에는 누가 있지? BTS 다음에 이 대체를 이어줄 수 있을 만한 후발주자가 있을까? 라고 봤는데 대형 아이돌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있긴 있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1위라던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대형 아이돌급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제갈량을 이을 만한 인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빅히트를 이제 BTS를 이을 만한 인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BTS가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이어줄 수 있을 만한 다음 타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미래를 봐야 되는데 이 미래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빅히트의 5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넣어봤더니 2020년 예상치까지 넣어봤습니다. 넣었더니 매출 상승률이 어마어마해요. 매년 거의 5년 평균 2배씩 뛰었었어요.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6년에서 2020년 5년 동안 매출이 거의 뭐 20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엄청난 성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은 5년 동안 12배가 올랐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현재 주가랑 이제 주식수를 넣어서 이제 뭐 이제 이게 계산을 해봤는데 예상 당기순이익을 이제 봤더니 이렇게 하려면은 2021년에 1578억을 벌어야 되고 2025년 5년 뒤인 2025년에는 1조 5600억을 벌어와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성장 속도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뭐 물론 이런 성장 속도를 보여줬었다라 가정했을 때 적정 주가가 얼마까지 나오냐라는 걸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5년 1조 5천억을 벌 수 있을까? 아이돌의 한 그룹이 이 정도의 수익이 가능할까? 라는 게 또 궁금했습니다.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는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계 1위 그룹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 수익이 가능할지를 한번 제가 따로 산출을 해봤어요. 2017년 하반기에서 2018년 상반기 이제 순위를 봤더니 1위가 봤더니 수입이 이제 285 밀리언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 치면은 3277억입니다. 2018년에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드시런이었었어요. Shape of You. 에드시런이 이제 공연을 다녔어요. 1년 내내 공연 투어를 했었는데 99회 정도 했을 거예요. 그때 했더니 1년 동안 나왔던 공연 수익이 4,945억, 그냥 한 5천억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BTS도 세계 1위라고 가정했을 때 요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계 1위를 5년 동안 유지한다라 가정하고 그리고 점점 성장해가지고 최대 매출을 1조 5천억까지 찍어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최상치로 찍어본 거예요. 최상치로. 그러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매출과 순이익 비율을 보니까 매출 대비 순이익이 6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면 순이익은 2,500억 정도가 나와요. 그럼 펄을 어떻게 봤냐면 역사상 코스피 평균 펄을 보면 10일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2,500억 곱하기 퍼 10일 정도를 하니까 시가총액이 2조 7,500억이 나와야 되고 아니면은 지금 엔터테인먼트 주의 평균 퍼인 퍼 30 정도를 계산해봤어요. 2,500억 곱하기 퍼 30을 했더니 시총이 7조 5천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최상치를 뽑아줄게요. 펄을 30으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7조 5천억을 주식수로 나눠봤더니 최대 적정가는 22만원이 나왔어요. 5년 뒤에 최대 적정가가 1조 5천억을 찍는다 가정했을 때 그럼 지금 주가가 20만원 정도 하니까 지금 주가는 향후 5년 뒤에 최대 적정 주가의 10% 정도 할인한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라면은 지금 투자할래 말래라고 했을 때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다 해소하고 5년 동안 세계 1위를 찍는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 주가인 22만원을 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좀 어렵겠죠. 예,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요 정도 수준으로만 한번 좀 보시고 나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퍼라는 개념이 더 훨씬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동종업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구해서 평균 퍼를 한번 구해보고 적정 시가총액을 구한 다음에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적정 주가를 구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좀 관심 가지시고 다음 공모주도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